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 당뇨합병증, 그중에서 신장합병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신장합병증의 경우에는 당뇨합병증, 그 3대 합병 중에 꼽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어떤 합병증인가요? 당뇨병은 이제 몸이 아주 많이 망가지는 병인데 그 중에 중요한 장기가 신장이거든요. 눈도 망가지고 신경도 망가지지만은 그래서 우리 신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장치죠. 우리 몸 화학공장 같은 거니까 필요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막 빼내야 돼요. 피 속에서. 그런데 이제 당뇨병 상태가 되면 이 혈관이 망가지고 또 실질 조직들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신장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뭔가요? 당뇨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질 조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어렵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없어지게 되니까 신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신장합병증, 당뇨병, 신장합병증 있는 경우에는 망막도 같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망가지는 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 그 신장합병증의 발병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같이 있다는 얘기로 알아들어야 되겠죠. 고혈압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다는 것보다도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은 고혈압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과 고혈압은 같은 병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개념 같지만은 당뇨병과 고혈압은 같은 병이에요. 그 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당 높아가지고선 그 혈당 높은 것 때문에 우리 몸을 파괴시키고 혈관들을 파괴시키고 또 한 가지는 작게 먹으니까 또 식이요법 많이 하게 되면 작게 먹어서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신장이 망가지고 또 그것은 또 고혈압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 고혈압과 당뇨병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있을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특별한 게 빼놓고는. 그래서 당뇨병이 심해지면 고혈압도 심해지니까 합병증도 심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장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몸을 망치는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당뇨병이죠. 당뇨병을 잘 치료해야 되는 거죠. 잘 치료한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혈당이 나타나는 혈당이 정상화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양 상태도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신장 나쁜 환자 보면은 혈당만 떨어뜨리게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작게 먹고 그런 경우는 합병증이 더 많이 오는 게 많죠.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당뇨병 환자들이 아주 건강하게 합병증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이러한 합병증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치료, 구식 치료한 경우는 꼭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확실히 보여요. 그러나 좋은 치료가 잘 이해하는 사람은 합병증 안 오죠. 신장합병증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신장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당뇨병을 잘 이해하면서 영양 상태도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요. 다시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당뇨병과 심각한 급성신부전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해왔었다는 권영숙 씨. 신부전증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많이 붓고 힘은 없으면서 몸은 살찐 것처럼 막 몸이 붓고 이제 눈이 침침하게 맨날 안약 넣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침에 막 저혈당 나가 막 쓰러지고 그래서 막 영양제 주사 맞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니까 요독 수치가 아마 벌써 8.9로 올라가고 이미 그때 투석해야 된다는 거 하더라고요. 이제 콩팥이 그만큼 망가진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내 나름대로는 건강하게 잘
당뇨약 먹고 이렇게 조절해가 잘 지낸다고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결국 날로 심각해지는 몸 상태에 다른 치료법을 고민하게 됐다는데 맨 처음에 알지게거든요. 230, 228,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나는 첫째는 투석은 안 하고 이대로 죽을란다. 투석은 나는 절대로 안 하란다. 왜냐하면은 2주 동안 투석하면서 막 이게 심장이 막혀가지고 투석하다가 호수 빼가지고 다시 멈춰가 막 의사들이 막 오고 막 난리 났거든요. 그 고통이 4시간 동안 누웠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가 나는 투석 안 하고 죽을란다. 이카니까 그러면은 막 성문 쌤 치고 어쨌거나 인슐린 한번 달아보자. 이래 됐어요. 한때 아내 못지않게 맘고생이 심했다는 남편. 아유, 나이가 이제 좀 들고 가면서 같이 할 때까지 좀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래 싫어지니까, 사람이 대번 눈앞에 캄캄하고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슐린 펌프 치료로 바꾼 지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권영숙 씨 본인은 물론 남편까지도 그 선택에 감사하고 있다는데 밥 먹기 전에 맨날 이거부터 놀라가지고 신고하고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맨날 충성 캐라 하면서 전역. 예. 6단위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도 되겠다 하면서요. 내가 이 인슐린 펌프라는 걸 알게 됐으면은 이만큼 신장까지 안 망가졌지. 늦게 근데 알았어요. 늦게 알아가지고 그게 좀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일찍 못 깨치는 거.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우리 친구가 인슐린 펌프 달았다 하는 이야기는 한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는 당뇨 있다는 것도 나도 그때는 좀 알았을 지게고 이런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그래서 여사로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역시 생각했고. 근데 그때 못 깨치는 게 지금 후회가 되지요. 인슐린 펌프 치료 이후 혈당 조절은 물론 심각했던 신부전증 또한 담당 의사도 놀랄 만큼 호전됐다는 권영숙 씨. 소 아빠가 주니까 더 맛있는 거 주네. 할매는 몰라 그렇다. 네. 예. 아플 때는 이렇게 못 하시잖아요. 못하지. 여기 나오지도 못했거든요. 예. 이제 건강하게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주시니까 어떠세요? 예, 좋지. 그래, 새끼 잘 놓고, 맛있게 먹고 잘 캐라. 새끼 젖잘 줘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된 지금. 그녀에게 올해 봄은 유난히 더 포근하게 다가오고 있다. 네, 이 앞에 있는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때 급성 신부전증으로 응급치료도 받고 혈액투석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당뇨병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급성 신부전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정도로 심하게 노폐물이 있는 상태가 된 거니까, 그것이 신장이 좀 나빠지었다가, 다른 원인 때문에, 다른 문제도 더 심해졌겠죠. 그때 우리 급성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아마 이 환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많이 나빠진 상태에 내버려두면은 생명 유지가 안 되는 상태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급성 신부전증으로 응급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당뇨병에 연관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환자분 이제 본인도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좋다는 거는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리고 잡곡밥도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고기도 거의 안 드셨다고 하시거든요. 또 심지어 치료도 계속 하셨고요. 그런데도 혈당 조절이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병원에 가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던 분이야, 이 사람도.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많이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게 상당히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될 일인데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 환자는 안 해본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적게 먹고 혈당만 무조건 떨어져서 작게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양분이 적게 들어오니까 몸이 더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신장도 더 빨리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먹약 먹고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한다 할때 작게 먹어도 혈당이 또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췌장이 많이 망가지니까 먹약 먹으면은 고혈당이 되고 먹약 먹어서 고혈당 계속 유지되니까 고혈당 독에 의해서 더 빨리 파괴되죠. 그래서 이 환자는 신장까지도 많이 망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도 인슐린 치료를 했었는데 옛날 인슐린 치료는 혈당치가 이렇게 높게 유지돼요. 이게 720명에 대해서 10년간 혈당의 평균인데 200 이상이 되는 거죠. 혈당치가 200 이상 조절되면은 합병증이 틀림없이 많이 옵니다. 근데 똑같은 환자를 갖다 인슐린 펌프를 달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혈당치가 150 이하로 됐어요. 전부 다. 똑같은 환자였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 환자 혈당 조절 잘 됐죠. 혈당 잘 돼서 몸이 건강해졌다고 생각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잘 됐다는 것은 아까 말한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잘 들어갔으니까 혈당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혈당 잘 됐다는 것은 영양소가 좋아진 거죠. 이 사람은 또 잘 먹었으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건강해져. 옛날처럼 다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서 이제 혈당 수치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합병증 증상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혈당 조절도 잘 된다는 것은 그것도 한 가지지만은 또 혈당치를 그렇게 관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혈당치가 적어졌다는 것은 또 한 가지면은 우리의 영양분이 세포 속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되죠. 거기 또 한 가지는 처음 출발부터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환자 잘 먹었어요. 그리고 좋은 치료해가지고 혈당 떨어지면서 동화증 잘 일어나서 우리 몸 건강해진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말한 게 당뇨병 조절과 합병증 연구입니다. 미국의 29개 당뇨센터가 1440명 당뇨병 환자로 10년간 치료 방법을 바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인슐린펌프 치료하니까 혈당이 훨씬 정상화됐죠. 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0년 동안 보니까 신장 합병증이 훨씬 적게 오죠. 네. 그러니까 합병증이 이만큼 적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만 하면은 합병증 없이도 살 수 있죠. 그래서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적절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신장 합병증을 꼭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치료 과정을 한번 보니까요. 일단 정확한 검진을 받은 후에 일정 기간을 두고 교육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는 이제 약 먹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환자 자신이 자기 치료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당뇨병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먹는 거 하면 먹는 것과 동화작용과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운동과의 관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동화작용이 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몸에서 체험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몸이 좋아지니까 또 인슐린 작용력도 바뀌게 되고 인슐린 또 체장도 회복하니까 안전한적으로 이렇게 평형을 이룰 적에는 한 1주나 2주가 걸리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전문가들이 의사나 간호사 전문가들이 잘 관찰하면서 그 환자에 대해서 인슐린 양도 조절해주고 치료하는 방식도 잘 가르쳐주고 여러 어려운 점을 경험하면서 완벽한
자기 치료의 주치가 된 다음에 퇴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도 아주 구체적인 교육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뭐 입원해가지고 혈당만 조절을 한다. 혈당 조절이 목적인 그런 병원이 아니라 환자를 자기 치료의 주체자로 만들어주는 주치를 만들어주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그 병원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퇴원에서도 혼자서 잘하는 거죠. 그죠? 이제 아주 건강하게 잘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이나 2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합병증이 있어서 다른 치료를 함께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인슐린 펌프 치료와 병행해서 받는 것도 괜찮은가요? 인슐린 치료가 아주 기본적인 치료죠. 왜냐하면은 모든 합병증이라는 것이 당뇨병 합병증이라는 것이 사실 세포가 짜부러져 있는 거거든요. 파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쓰고 다른 병에 약을 쓰고 좋아지려도 기본적인 세포가 건강해야지 약발이 쓰겠죠. 그죠? 말 그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병에서 치료한다 그래도 안과 다닌다 할지라도 안과 눈이 나빠진 게 당뇨병 때문에 눈이 나빠진 거거든요. 그 신장 합병증도 마찬가지죠. 신장 합병증도 당뇨병 치료를 잘못해서 몸을 파괴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막아야만이 여기서 신장이 좋은 약을 먹을 때는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인슐린펌프 다른 병이 있으면 인슐린펌프 달고 나서 해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 많이 봅니다. 이 환자도 거의 혈액투석할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환자들 보고 있으면은 잘못 알아가지고선 자꾸만 죽음의 길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환자 가다가 바꿨죠. 길을 바꿨더니 좀 건강해졌죠. 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고통받고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그 건강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방청객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궁금했는지 직접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박사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평소에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글쎄, 가족력이라는 것이, 이제, 유전적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가족이 이렇게 좀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유전이 아니라, 음식 먹는 거 하며 스트레스 종류라든가, 생활 패턴이 좀 불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생기겠죠. 그래서 가족력이 있건 없건, 당뇨 치료한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왜냐,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단지 우리도 환자들 보면은 가족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잘 깨우쳐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방송 보던지 그래서 인슐린펌프를 달고 나서 다른 가족들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전부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가장 그 불행한 사태가 뭐냐면은 가족이 있다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결정됐으니까 아니 유전적으로 결정됐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태어났다는데 할 일이 뭐 있어요. 그거는 비관적인 거죠. 그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당뇨병은 유전병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다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유전성이라든가 가족력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펌프를 달고 난 후에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갑자기 물어보니까 주의할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네. 당뇨 환자 주의할 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인과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이 활동하고 직업도 잘 갖고 혈당도 정상화되고 고기 먹고 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삼겹살 먹고 채소는 조금 먹어야지. 이 환자 경우에도 보니까 채소만 막 먹고 고기 조금 먹고 그러면 원래 영양이 잘 들어오는데 입으로 영양분 적게 들어오면 더 많이 파괴되죠. 쪼그라들게.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옛날 치료 방법은 동화 작용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 좀 많이 먹으면 다시 포장 밖에서 혈당 올라가니까 그게 불안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인슐린펌프 달면은 하나의 장기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췌장과 인공췌장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장기가 됐으니까 이제 똑같이 식사 먹어도 혈당이 정상화되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잘 먹고 인슐린펌프
달아가지고 아주 건강한 상태 유지했던 거죠.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 유지한 거죠. 그래서 인식펌프 달고 주의할 점은 뭐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잘 먹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의할 점 한 가지는 주치의로서 보고 있으면은 작게 먹지 말아야 되겠다. 식이요법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 한 가지는 주의해야 되겠어요. 식이요법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피하면은 건강해지더라고요. 네, 똑똑히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네,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방청객분들의 질문까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당뇨합병증, 그중에서 신장합병증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눈의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신장합병증도 아주 중요하죠.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또 신장합병증 왔다 그러면은 다른 몸의 부분들도 그 정도로 망가졌다는 일이 되죠. 그 얘기하면은 당뇨병 합병증이 여러 군데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눈 아니에요? 네. 눈은 바깥의 세상을 보고 다니는 거니까, 그죠? 감각기관이니까.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장이 망가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장님된 사람이 태어나서 장님된 사람. 태어날 때 장님 아닌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당뇨병 때문에 눈을 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눈 멀은 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죠. 거의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이 당뇨병, 눈에 합병증 오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자기가 올바른 주치가 되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인식펌프 단 환자들 눈이 나빴다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치료는요, 딱 두 종류, 당뇨병 치료 두 종류 날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한쪽은 계속 망가지는 치료가 있고, 한쪽은 망가진 것도 좋게 하면서 완치시키는 치료. 처음부터 시작하면 완치가 되는 거죠. 그런 치료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이 환자도, 오늘 이 신장 나쁜 환자도 망가지다가 좋아졌잖아요. 네.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망가지기 전에 처음부터 했으면은 망가질 일도 없겠죠. 네. 그렇죠. 예방되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눈이 망가진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제일 많은 것이 이 눈 합병증인 것 같아요.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그것을 잘 알고 여러 몸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현재 이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심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 암에 이어서 그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당뇨병에 대한 그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